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기꾼이어도 좋아.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더. 적어도 그 사람은 나를 불쌍한 과부로 보지 않아. 나를 아줌마로도 엄마로도 안 불러. 그냥 영숙이라고 불러. 눈물을 흘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안 죽었어. 30년 넘게 아내와 엄마로만 살다 남편을 떠나보낸 여자가 32의 청년과 나눈 단 한 번의 식사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바빠. 전화 끊을게. 영숙은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잘 지내고 있어. 영숙은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찾아온 침묵. 너무나 익숙한 침묵이었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만이 이 집에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60세 영숙은 30년 넘게 아내와 엄마로만 살아왔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는 멀쩡히 신문을 보던 사람이 저녁이 되기 전에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현실이 아닌 것 같아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들은 독립해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빴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자주 전화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마저도 통화는 3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차릴 필요도, 아침 식탁을 준비할 필요도 없는 집.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는 하루하루. 영숙은 아침에 일어나도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영숙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점심은 건너뛰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고 후루룩 먹었습니다. 맛도 없었지만 어차피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오후의 볕이라는 이름의 카페. 남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사용해 동네 골목 안 낡은 단층 건물을 빌렸습니다. 아들은 반대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카페예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돈 아껴야죠. 하지만 영숙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편한 것인가요? 아무도 찾지 않는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는 것이 편한 것인가요? 카페는 영숙에게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카페로 향하는 이유, 손님을 맞이하는 이유, 커피를 내리는 이유, 작은 이유들이 영숙을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골목 안쪽, 찾기 어려운 위치, 간판도 작았고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서너 명, 많을 때는 10명 정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영숙은 손님이 많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곳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영숙은 유리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물을 틀었습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잔에 물을 적시고 깨끗한 천으로 닦았습니다. 원을 그리며 천천히 잔을 닦는 손길이 느렸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재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연인들의 장난스러운 목소리, 학생들의 수다 소리, 엄마와 아이의 제잘거림. 영숙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후 3시의 벽, 카페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 사이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영숙은 그 먼지를 바라봤습니다. 저 먼지처럼 나도 떠다니고 있구나. 목적지 없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영숙의 삶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라 무감각에 가까웠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맞은편 건물 옥탑방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각도로 느껴지는 시선. 커피를 내릴 때, 잔을 닦을 때, 창밖을 바라볼 때,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어 맞은편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옥탑방 창문, 커튼 사이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니,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가 저기 사는 걸까? 한 달쯤 전부터 맞은편 건물 옥탑방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카페에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궁금했지만 물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유리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닦는 손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괜히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낯선 떨림이었습니다. 카페 맞은편 건물 옥탑방에는 32의 무명 작가 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싼 월세를 찾아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창문이 커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맞은편 카페가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진우는 카페에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혼자 글을 쓰는 시간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 창문을 통해 맞은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영숙이 있었습니다. 진우가 처음 영숙을 본 것은 이사 온 첫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다가 우연히 맞은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카페 안에 혼자 앉아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에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슬플까? 진우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오후 3시 카페 안의 여자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비친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는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듯한 표정이 담겨 있다. 진우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는 매일 같은 시간 창문 앞에 앉았습니다. 영숙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잔을 닦을 때의 손놀림, 창밖을 볼 때의 표정,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실 때의 고독한 뒷모습, 그 모든 것이 진우에게는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우는 노트에 계속 적었습니다. 오후 3시 10분, 그녀가 잔을 닦는다. 손은 느리다. 하지만 정확하다. 마치 세상 모든 시간을 그 잔 하나에 쏟아붓는 것처럼 그녀는 서두르지 않는다. 아니,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다. 그녀만의 시간이다. 오후 3시 30분. 손님이 한 명 들어왔다. 중년 남자. 그녀가 일어나 커피를 내린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천천히 내린다. 드립 커피다. 손님은 커피를 받아 마신다.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미소 짓는다. 작은 미소다. 손님이 나간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는다. 혼자. 오후 4시. 손님이 나갔다. 그녀는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신다. 자신이 내린 커피 잔을 들어 올릴 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외로움인가, 피로인가, 아니면 습관인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저 떨림 속에 무언가가 있다. 슬픔이 있다. 오늘은 비가 온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린다. 또각또각 소리를 낸다. 그녀는 창밖을 본다. 빗소리가 카페 안을 채운다. 그녀의 눈빛도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과거인가, 미래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가? 진우에게 영숙은 단순한 관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단아하고 가장 쓸쓸한 피사체였습니다. 진우는 그녀를 통해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고독에 대한 이야기, 시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혼자 남겨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 어느 날 영숙이 고개를 들어 맞은편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우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진우는 황급히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켰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부끄러움보다는 묘한 설렘이 앞섰습니다. 진우는 커튼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시 내다봤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손놀림이 달랐습니다. 자세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그녀가 나를 봤다. 정확히는 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사람의 눈빛. 나는 숨었다. 비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그녀를 보고 싶었다.
이번에는 숨지 않고, 이번에는 말을 걸고 싶다. 그녀의 이름을 알고 싶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진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카페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미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가면 무엇을 할까? 혼자 저녁을 먹을까? 텔레비전을 볼까? 아니면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까? 진우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그녀에게 말을 걸어야겠다고. 관찰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며칠 후 영숙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늘 다니던 생선 가게 앞에서 고등어를 샀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많았지만 아들이 가끔 집에 들를 때를 대비해 사두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아줌마, 고등어 2마리 주세요. 생선 가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오늘 것 신선해요. 아침에 막 들어왔어요. 생선을 받아들고 영숙은 다른 가게로 향했습니다. 채소 가게에서 상추와 깻잎을 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쌈 채소였습니다. 과일 가게에서는 사과를 샀습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 5개. 두부 가게에서는 부침용 두부 한 모를 샀습니다.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팔이 저렸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남편이 무거운 것을 들어줬습니다. 남편은 늘 투덜거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서 뭐해? 우리 둘이 다 못 먹어. 하지만 투덜거리면서도 늘 짐을 들어줬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영숙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팔이 저렸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시장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영숙이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영숙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젊은 남자는 미소 지으며 영숙의 장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요.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 도움을 주겠다니.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혹시 사기꾼은 아닐까? 영숙은 경계하며 장바구니를 꼭 붙잡았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들 수 있어요. 멀리 가시나요? 아니요, 가까워요. 카페까지만요. 남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카페 오후의 볕이요? 영숙은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맞는데. 어떻게 아세요? 남자는 조금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맞은편 건물 옥탑방에 사는 진우입니다. 영숙은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이 남자가 맞은편 옥탑방의 그림자였습니다. 매일 창문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 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진우는 영숙의 손에서 장바구니를 건네받았습니다. 영숙은 거절하려 했지만 진우의 손길이 빨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들게요. 어차피 같은 방향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영숙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남자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니, 남편 말고는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좁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갔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싸고 신선해요. 오늘만 특가예요. 맛 한번 보세요. 생선 굽는 냄새, 튀김 냄새, 과일 향이 뒤섞였습니다. 생선 굽는 연기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숙과 진우는 어깨가 부딪힐 듯 가까이 걸었습니다. 영숙은 자꾸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진우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가까이 걸었나요? 영숙이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우를 쳐다보기도 민망하고 그렇다고 고개를 숙이고 걷자니 이상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카페에 내려오지 않으시던데 커피를 안 좋아하세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좋아해요. 그냥 사람 많은 곳이 조금 부담스러워서요. 우리 카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 저 혼자예요. 진우가 웃었습니다. 알아요. 매일 봤거든요. 영숙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매일 봤다니. 그 말은 매일 자신을 지켜봤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숙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요? 네. 창문 너머로요. 죄송해요. 무례했죠? 아니에요. 그냥 신기해요. 누가 날 봐줬다는 게.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발소리만 달그락거렸습니다. 영숙의 발소리, 진우의 발소리, 리듬이 맞았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진우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툭 던졌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영숙은 깜짝 놀라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네. 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칼국수 집이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감사 인사요? 제가 뭘 했다고. 매일 볕을 주셨잖아요. 덕분에 좋은 글을 많이 썼어요. 영숙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볕을 줬다니.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나이에 젊은 남자와 식사를 한다니.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아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타인의 정중한 초대였습니다. 영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설레도 되는 걸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가슴은 이미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좋아요. 대답을 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1시간 후에 다시 뵐게요. 여기서 만나요. 진우는 골목을 걸어 맞은편 건물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영숙은 옷을 갈아입고 카페 앞으로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외출복을 고민했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옷을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입어봤습니다. 너무 화려한 것 같았습니다. 벗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를 입어봤습니다. 너무 수수한 것 같았습니다. 또 벗었습니다. 결국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백발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염색을 해야 하나. 영숙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처진 눈꺼풀, 60세의 얼굴이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32살 청년과 식사를 하러 간다니. 이게 맞나? 하지만 가슴은 설렜습니다. 진우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영숙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셨네요. 가요. 두 사람은 시장 안 낡은 칼국수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계단을 내려가 지하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낡았지만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 칼국수 삶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진우는 구석 자리로 영숙을 안내했습니다. 여기 자리가 조용해요. 영숙은 아들뻘 청년 앞에 앉았습니다. 소녀처럼 긴장했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계속 무릎 위에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시선은 테이블 위를 맴돌았습니다. 진우를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먼저 주문했습니다. 칼국수 2그릇이요. 주인 아줌마가 대답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금방 나갈게요. 주인 아줌마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과 진우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벽, 오래된 선풍기, 플라스틱 의자, 모든 것이 오래됐지만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진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이 내리시는 커피, 정말 따뜻해요.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커피를 마셨어요? 아니요. 그냥 창문 너머로 봤어요. 사장님이 커피를 내릴 때 정성이 느껴져서요. 영숙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지켜봐왔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우면서도 묘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냥 습관이에요. 원래 천천히 하는 편이라.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좋아요. 요즘 사람들은 다 빨라요. 커피도 빨리 마시고 밥도 빨리 먹고 말도 빨리 해요. 근데 사장님은 달라요. 천천히 움직이시잖아요. 그게 참 아름다워요.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당신 또는 여보라고만 불렀습니다. 아들은 엄마라고만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달랐습니다. 진우는 영숙을 영숙으로 봐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뜨거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영숙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가 자꾸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진우가 웃었습니다. 사장님이 창밖을 볼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아세요? 무슨 표정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표정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기도 해요.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자꾸 고였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사장님 덕분에 좋은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요?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요. 혼자 남겨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영숙은 칼국수를 한 입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과는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식사의 온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숙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계속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우가 카페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또 봬요, 사장님. 오늘 정말 좋았어요. 영숙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요. 고마워요. 진우는 맞은편 건물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카페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영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설레도 되는 걸까?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의 일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밝아 보였습니다. 카페를 열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예전처럼 천천히 정성스럽게.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맞은편 건물 옥탑방 창문을 힐끗 올려다봤습니다. 진우가 보였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샌드위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난생 처음 만드는 샌드위치였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레시피를 찾아봤습니다. 신선한 야채, 부드러운 계란, 고소한 치즈,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식빵을 굽고 야채를 씻고 계란을 삶았습니다. 치즈를 얹고 조심스럽게 썰었습니다.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리본까지 묶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샌드위치를 들고 맞은편 건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건너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층 계단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멈춰 섰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껴도 되는 걸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30년을 함께 산 사람. 영숙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다른 남자 때문에 설레도 되는 걸까? 영숙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샌드위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나 아직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이 아직도 옆에 있을 것 같아요. 커피를 내리면 당신이 좋아하던 향이 생각나요. 근데 너무 외로워요.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떠났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나도 숨 쉬고 밥 먹고 사는데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그게 당신한테 미안한 일인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옥탑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영숙은 샌드위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 맛없을지도 몰라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는 샌드위치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 같이 먹어요?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옥탑방에서 함께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창문이 커서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카페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자신을 바라봤구나. 진우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매일 저를 봤어요? 네. 죄송해요. 무례했죠?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신기해요. 누가 날 봐줬다는 게,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진우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정말요? 너무 짜진 않아요? 아니요. 딱 좋아요. 채소가 너무 많진 않아요? 아니요. 정성이 느껴져서 더 맛있어요. 영숙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칭찬이었습니다. 남편은 칭찬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도 빨래를 해도 집을 청소해도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달랐습니다. 진우는 작은 것에도 고마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우의 글, 영숙의 카페, 인생에 대한 이야기.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생선 가게 아줌마가 영숙을 보더니 옆 가게 아줌마에게 수군거렸습니다. 영숙 씨 요즘 이상하지 않아? 표정이 밝아졌어. 옆 가게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맞은편 건물 옥탑방 청년이랑 뭔가 있는 거 아냐? 생선 가게 아줌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5년밖에 안 됐잖아. 나이가 몇인데 창피하게. 옆 가게 아줌마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과부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 어디 그런 게 어울려? 영숙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장을 보고 빨리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카페에 홀로 앉아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 나이에 설레도 되는 걸까?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은 걸까? 사람들 말이 맞는 걸까? 나는 정말 철없는 과부인 걸까? 하지만 동시에
영숙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잖아. 나도 외롭고 설레고 행복하고 싶어. 그게 죄인가요? 내가 남편 잃고 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데, 나도 살아있는데, 나도 숨 쉬고 있는데,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폭풍이 몰려올 것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민준이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아. 웬일이야? 커피 마실래?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잠깐 앉아봐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민준은 평소에 이렇게 차갑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만이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맞은편 건물 옥탑방 청년이랑 뭐 하는 거예요?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말했지? 영숙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뭐라니? 아무것도 안 해.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네에서 다 떠들어요. 엄마가 젊은 남자랑 매일 만난다고, 옥탑방에 드나든다고, 시장에서 같이 장 보고 식사도 같이 한다고.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야.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친구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저 사람 나이가 몇인데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소리 지르지 마.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벌써 다른 남자예요? 그것도 32이요? 엄마, 제발 현실 좀 보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실? 내 현실이 뭔데?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아무도 찾지 않는 집에서 늙어가는 게 현실이야? 그게 내 현실이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 자식 엄마 돈 노리는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기꾼이어도 좋아. 민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도 자신의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더 영숙이 말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나를 불쌍한 과부로 보지 않아. 나를 아줌마로도 엄마로도 안 불러. 그냥 영숙이라고 불러.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안 죽었어.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모를 거야.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나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게 어떤 기분인지.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어. 근데 이제는 나로 살고 싶어. 그게 죄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갔습니다. 쾅 문을 닫았습니다. 유리문이 덜컥거렸습니다.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혼자 카페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후회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왜 내가 행복하면 안 되는 거지? 왜 내가 설레면 안 되는 거지? 나는 아직 안 죽었는데. 다음 날 아침 진우가 카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 카페 앞에서 누가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맞은편에서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제 때문에 힘드셨죠?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제 때문에 힘드셨잖아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발 현실 좀 보세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직 안 죽었어.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바다 가실래요?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다요? 네. 저 바다가 보고 싶어요. 사장님도 같이 가요. 이대로 있으면 계속 생각만 하실 것 같아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계속 아들의 말만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가요.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바다로 갔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 산, 마을. 영숙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쿵쾅, 쿵쾅. 끝없이 밀려왔다 물러가는 소리. 짠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린내.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시원하다. 진우가 옆에 섰습니다. 사장님, 행복하세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안 돼요.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발자국이 찍혔다 지워졌습니다. 영숙은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반복되는 파도, 끝없이 밀려왔다 물러가는 파도. 영숙이 말했습니다. 진우 씨, 네, 저 사실 혼란스러워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무엇이요? 이 나이에 설레도 되는 건지, 남편한테 미안하지 않은 건지, 아들한테 실망을 줘도 되는 건지.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쾅, 쿵쾅.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평생 누구를 위해 사셨어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이요. 그리고 아들이요. 그럼 사장님을 위해서는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는 사장님을 위해 사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장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사장님도 설렐 권리가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바라보며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 씨,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무엇을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영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뛰기 시작한 나를 사랑한 거였어요.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은 그 계기였어요. 고마워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사장님. 덕분에 좋은 이야기를 쓸 수 있었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이야기 꼭 쓰세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했던 순간이 지나갔음을 알았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온 후 진우는 옥탑방을 떠났습니다. 짐을 싸며 영숙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건강하세요. 꼭 행복하세요. 영숙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당신도요. 좋은 글 쓰세요. 진우가 떠난 후 카페는 텅 비었습니다. 영숙은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계속 이렇게 카페만 지키며 살아야 할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할까? 며칠 후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카페 문에 마음 정리 중이라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아내도 자식의 엄마도 아닌 오로지 영숙으로 살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그 시간 동안 전국을 여행했습니다. 제주도에 갔습니다. 한라산을 올랐습니다. 백록담까지 올라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영숙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60세인데도 할 수 있구나. 오름을 걸었습니다. 상군부리, 성산일출봉, 다랑시오름. 바람이 불었습니다. 억새가 흔들렸습니다. 영숙은 그 바람 속에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강원도에 갔습니다.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산을 오르며 숨이 찼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걸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주먹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경주에 갔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천년의 역사 앞에서 자신의 고민이 얼마나 작은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안 죽었어. 앞으로도 더 살 거야. 전주에 갔습니다.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비빔밥.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갔습니다. 해운대 바다를 봤습니다. 진우와 함께 갔던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혼자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여행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젊은 배낭 여행자들. 그들은 영숙을 보고 놀랐습니다. 혼자 여행하세요? 네. 대단하세요. 영숙은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등산로에서 만난 중년의 부부.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도 영숙처럼 남편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나 재혼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들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예술가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숙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영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라산을 올랐다. 힘들었지만 올라갔다. 나는 할 수 있었다. 오늘 혼자 비빔밥을 먹었다. 외롭지 않았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다. 오늘 바다를 봤다. 진우 생각이 났다. 하지만 그립지는 않았다. 고마웠다. 나는 이제야 나를 알아가고 있다. 60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나를 알아간다. 늦지 않았다. 그리고 3년 후 더 단단하고 우아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 전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도 안 하고. 걱정했어요. 미안해. 엄마 좀 혼자 있고 싶었어. 이제 돌아갈게. 엄마, 죄송해요.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후회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만나자.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카페 오후의 볕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예전의 영숙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을 하며 햇볕에 그을린 얼굴, 더 짧아진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해진 눈빛. 그녀는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오픈 첫날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동네 아줌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또 다른 손님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디 가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를 찾으러 다녀왔어요. 아줌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를 찾으러요? 영숙이 설명했습니다. 네. 6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찾았어요. 영숙이를 찾았어요. 아줌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영숙의 밝은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뭔가 달라 보여요. 더 밝아 보여요. 커피를 내리는 영숙의 손길은 여전히 느렸지만 이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시선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어색하게 서 있는 아들을 보며 영숙은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앉아. 엄마가 내려준 커피 마셔봐. 민준은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뭐가?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엄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영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내가 알았으면 됐어. 엄마 많이 변하셨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응,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뭔가 자유로워 보여요. 당당해 보여요. 엄마 스스로 빛나는 것 같아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야 나로 사는 것 같아서.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는 행복해. 진짜로. 나를 위해 사니까 행복해. 민주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셔야 한다는 걸. 엄마는 엄마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걸.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이해해줘서. 민준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옥탑방 청년.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떠났어. 3년 전에. 그리고 나도 떠났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진 않아. 고마운 사람이야. 나를 깨워준 사람. 하지만 그게 전부야. 내가 사랑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다시 뛰기 시작한 내 심장이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돼요. 영숙은 이제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식재료를 사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서 고등어를 샀습니다. 이번에는 3마리. 민준이 오늘 저녁에 온다고 했습니다. 장바구니에 짐을 담았습니다. 무거웠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여행으로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시장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영숙이 돌아보니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영숙은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진우 씨? 진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진우는 영숙의 짐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 영숙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소설도 한 권 냈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정말요? 축하해요. 무슨 소설이에요?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 대한 소설이요. 60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한 여자 이야기예요. 영숙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혹시 저예요? 아니에요. 픽션이에요. 하지만 사장님께 영감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영숙은 웃었습니다. 그래요? 읽어보고 싶네요. 두 사람은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진우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요? 많이 변하셨네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요? 더 밝아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자유로워 보여요. 당당해 보여요. 영숙은 웃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나로 살고 있어서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다시 같이 식사하실래요? 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렸어요.
이번엔 내가 살게요. 아주 맛있는 곳으로 가요. 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3년 동안 전국 맛집 다 찾아다녔어요. 제가 추천하는 곳으로 가요. 칼국수보다 훨씬 맛있는 곳 알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3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영숙이 앞장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고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웃음소리는 밝았습니다. 영숙은 이제 누군가의 시선 없이도 스스로 빛났습니다. 진우는 그런 영숙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이 추천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3년 전과는 달리 이제 영숙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영숙이 웃었습니다. 그죠? 저도 알아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니까요. 나를요? 네.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당신이 가르쳐 줬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영숙의 당당한 웃음소리가 겹치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60세 여성과 32세 청년의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남들의 눈에는 철없는 노인으로 보이겠지만 그 안에는 평생 억눌렀던 한 사람의 절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나를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역할로만 살게 된 걸까요? 이 나이에 설레도 되는 걸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안 되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설렘도 행복도 다시 시작하는 용기도 모두 우리의 권리입니다. 나는 아직 안 죽었어. 이 한 문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선언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서랍 속에는 어떤 나가 잠들어 있나요? 여러분이라면 60세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시니어의 서랍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성 어린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서랍 속 깊이 간직해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